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4년 만에 파경, 성격 차로 이혼. 한국 축구, 수비의 핵,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각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해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2020년 5월 결혼했다. 슬아의 딸이 한 명 있다. 결혼 당시 중국 프로축구 베이징 과안에서 활약한 그는 2021년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에 입단하며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다. 지금은 유럽 축구 명문 바이에른 뮌헨, 독일, 과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의 붙박이 센터백으로 활약 중이다. 소속사는 김민재 선수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김민재 선수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라고 전했다. 2. 이혼 오른쪽 화살표 이혼 오른쪽 화살표 이혼, 뮌헨 왜 이래? 팔리냐 김민재 이어 최고 레전드까지 파경, 아내와 SNS 언팔. 빌트.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 개인사가 뒤숭숭하다. 주앙 팔리냐, 김민재에 이어 이제는 토마스 뮬러가 아내와 이혼할 위기에 놓였다. 독일 빌트는 22일, 한국 시간, 뮬러가 SNS에서 아내 리사를 언팔로우했다. 이번에는 뮬러를 둘러싸고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수요일 바르셀로나전을 앞두고 바이에른 스타에 대한 새로운 결별 소문이 촉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뮬러는 더 이상 SNS에서 아내 리사를 팔로우하지 않는다. 리사는 새로운 소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리사는 나는 그의 부속물도 아니고 핸드백도 아니다라고 했다. 뮬러 또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혼 15년 차를 맞은 뮬러 커플은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다툼이 있었다. 당시 리사는 SNS에서 뮬러를 언팔로우하고 공유했던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이후 뮬러 커플은 뮌헨의 승마 행사인 페르트 인터내셔널에 함께 참가했다. 당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뮬러는 모든 게 괜찮다고 답했고 리사도 6월 말 독일과 덴마크의 유로 2024 16강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빌트는 뮬러가 독일 대표팀에서 감동적인 은퇴식을 할 당시 알리안츠 아레나에 리사는 없었다. 이는 궁금증을 자아냈다며 바이에른 주 전통 축제 옥토버페스트 기간에도 뮬러는 리사와 동행하지 않았다. 뮬러와 함께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고 다시 두 커플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뮬러는 A매치 기간 동안 리사와 함께 휴가를 떠났다. 훈련장에서도 리사 이름이 적힌 축구화를 신었다. 바르셀로나 원정을 앞두고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다. 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 뮌헨에서 이혼 소동만 이미 2차례 일어났다. 처음은 지난 여름 이적한 주앙 팔리냐였다. 독일 스포르트일은 최근 팔리냐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며칠 전 법원 심리의 모습을 드러냈다. 라며 이러한 이유는 그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빠져 폴란드와의 A매치를 놓쳤다. 라고 설명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팔리냐가 이혼 절차를 밟은 것이다. 포르투갈 언론 인포컬은 팔리냐가 다름 아닌 뮌헨 구단 직원과 바람을 피웠기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파트리시아는 팔리냐가 독일로 이적할 때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라며 그러나 주앙 팔리냐가 이웃이자 뮌헨 직원인 사라와 함께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팔리냐는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설득하려고 했다. 라며 따라서 주앙 팔리냐는 클럽 직원과 함께 아내를 속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덧붙였다.
이혼 사유를 제공한 팔리냐는 자식 양육비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안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트리뷴화는 최근 법원에서 별거 조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만난 팔리냐와 아내는 한 가지 세부 사항에 모두 깜짝 놀랐다. 라며 이는 바로 팔리냐가 제안한 위자료 금액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넨에서 한 달에 100만 유로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팔리냐는 자신의 아들인 주앙 마리아의 양육을 위해 단지 500유로만 지불할 의향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팔리냐 이후에는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였다. 김민재 소속사 오렌지볼은 22일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해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 고 김민재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김민재 선수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김민재 선수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빌트는 보도자료 말미에 궁금증을 자아내는 점이 있다. 바로 소속사가 김민재 팬들에게 이혼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이라며 소속사 관계자는 이혼 소식을 전해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다. 예의 바른 한국인 김민재의 매너도 결혼 생활 실패는 막지는 못한 듯하다. 왜 김민재가 이혼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팬들에게 미안해하는지 모르겠다고 위문을 표하기도 했다. 3. 태클 성공 100 김민재 철별 수비에도 제외. 팬투표 분데스 7할 베스트 11. 김민재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지만 팬투표에선 제외됐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독일판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팬투표에서 뽑힌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7라운드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라이브 축구 경기 온라인으로 시청. 포메이션은 4-3-3이었고 해리 케인, 팀 클라인디스트, 마르빈 두크슈, 빈첸초 그리포, 로베르트 안드리이, 사비 시몬스, 톰 로테, 라미 벤세바이니, 빌리 오르반, 미첼 바이저, 프레데리크 레노우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건 케인이다. 뮌헨은 20일 오전 1시 30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7라운드에서 슈투트가르트에 4-0으로 승리했다. 이날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후방을 지켰다. 경기는 뮌헨이 지배했고 뮌헨은 위기가 많지 않았다. 위험한 상황이 나와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비롯한 뮌헨 수비진이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을 막아냈다. 끝내 뮌헨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 92%, 105회 중 97회 성공, 볼터치 110회, 공간 지역 패스 11회, 롱패스 11회, 13회 시도, 태클 성공률 100%, 2회 중 2회 성공, 걷어내기 2회, 헤더 클리어 2회, 리커버리 5회, 경합 성공 3회, 4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주전 센터백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여름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김민재의 입지가 두터워졌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 김민재는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민재는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콤파니 감독은 계속해서 믿음을 보냈다. 이후에도 김민재는 주전으로 기용됐다. 달라진 점은 오른쪽 센터백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에서 다시 안정감을 찾았고 분데스리가 정상급 센터백으로 거듭나고 있다. 4. 무려 백지수표 제한, 플러스, 원하는 만큼 써, 재계약 무산 위기, 김민재 동료. 동방석 앉을 예정 오른쪽 화살표, 레알 대신 메뉴행 설득. 김민재의 동료인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알폰소 데이비스 앞에 백지수표가 놓일 예정이다. 영국의 팀토크는 21일, 한국 시각, 메뉴가 레알 마드리드가 노리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백지수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데이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바이에른 왼쪽 측면을 책임졌던 수비수다. 그는 2019에서 2020 시즌부터 줄곧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도 바이에른 주전 왼쪽 수비수로 활약했다. 당초 바이에른은 데이비스를 계속 팀에 잡아둘 계획이었다. 레알이 왼쪽 풀백의 부재로 데이비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데이비스가 팀 내 핵심이라고 인지했기에 재계약을 원했다. 데이비스의 요구는 지나쳤다. 그는 바이에른의 막대한 연봉 인상을 요구했다. 레알 등 여러 구단이 그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협상에서 연간 2천만 유로, 약 300억 원 수준의 팀 내 최고 주급을 요청했다. 김민재를 넘어서고 해리 케인의 수준 버금가는 엄청난 수준의 연봉을 요구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계약에 적극적이던 레알이 페르랑 맨디의 활약으로 영입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서며 데이비스를 바이에른마저 포기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미 데이비스에 실망한 바이에른은 연봉 1,400만 유로, 약 210억 원와 계약 보너스가 포함된 4년 계약 제한을 모두 철회하고 데이비스를 매각하거나 자유계약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하지만 데이비스가 자유계약으로 풀릴 상황에 놓이자 다시 빅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도 조금씩 반등하며 빅클럽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무려 레알과 맨유가 데이비스를 두고 경쟁을 예고했다. 경쟁팀 중 레알로 데이비스의 마음이 기울고 있기에 맨유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다만 맨유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자본 투입을 감행할 예정이다. 팀토크는 맨유는 왼쪽 풀백 포지션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타이럴 말라시아는 지난 시즌을 전부 놓쳤고 루크 슈도 부상이다. 최근에는 조니 에반스가 그 자리를 채웠다. 맨유는 데이비스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맨유는 그의 계약이 여름에 만료되기에 영입을 위해 무엇이든 줄 것이다. 실제로 백지 수표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으며 이런 제안이 데이비스가 레알 이적을 포기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레알은 최근 선수 이적료와 연봉 등에서 철저한 기준을 갖고 영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여름에도 레니요로 영입의 이적료가 예상보다 높게 치솟자 곧바로 발을 뺐다. 바이에른의 막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데이비스로서는 조금 아쉬운 팀 성적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고려하면 맨유 이적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맨유가 확실한 왼쪽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백지수포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데이비스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제안일지는 다가오는 1월 이후 알 수 있을 전망이다.